안녕하세요. 너무 장엄한데요, 분위기가. 자, 날씨 따뜻한데 약간 추우시죠? 추우신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그 담요 갖다가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어서 오늘 현대미술사 유닉 그 아트 광주 22 총감독을 맡은 유닉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저번에 너무 즐거웠었죠? 저는 노란 유채 꽃가루가 아직도 연상이 되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아무래도 다채롭게 선생님 전시 설명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개받은 유닉입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좀 덜 오신 것 같네요, 이번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현대미술의 어떤 다양한 경향들, 작가를 중심으로 또 그분의 어떤 대표작 중심으로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좀 리마인드 하는 형식으로 PPT를 넘겨보면 제가 했던 얘기들 생각 좀 나실 수 있죠. 백남준 선생님 제가 소개해드렸었고요.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작품,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작품이죠. 그렇지만 미술 전시가 너무 어렵게 다가온다. 왜냐? 아무래도 이제 미술을 이해하는 어떤 우리의 그 감상교육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미술교육에 아쉬웠던 부분도 남는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었고, 미술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떤 얘기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면 이 외형적인 세상과 내적인 세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우리가 겪어나가는 일들, 또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어떤 감성들, 이성적인 논리, 감성적인 논리. 근데 이걸 당연하게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처럼 내가 느끼고 또 그걸 말할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생각을 또 전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은가 그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빌비올라 선생님, 미디어 아트 작가이죠. 이런 작품들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볼프강 라이브라고 하는 참 재밌는 작가죠. 이 작가의 어떤 그 유채꽃으로 만들어진 꽃가루 그림 제가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제가 4명의 제가 또 준비한 현대미술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대표적인 작가로 미술 관련 전문가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 현대 예술가 4분을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끝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대미술에 대한 어떤 그런 맥락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또 말씀드리고 작품을 이해하려면 어떤 관점으로 또 이것들을 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키워드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까지 하면 제 생각에 2시간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제임스 튜렐이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 잡지라든지 아니면 무슨 미술계에서는 제임스 토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식으로는 약간 제임스 튜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작가도
되게 특이한 작품 그리고 어떤 캐리어, 스펙 이런 부분을 이어왔어요. 이 사람은 원래 대학에서 물리학하고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아카데믹한 미술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물리학. 글쎄요, 저는 물리학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물리 중학교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물리학을 한다는 것은 세상을 또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세상을 뭔가 규정하고 어떤 그런 논리, 그런 학문이라고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인문학 강좌 같은 거 보면 물리학을 통해서도 재밌는 문화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석하는 다양한 강좌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있습니다. 또 심리학도 되게 한편으로는 재밌는 학문이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 유추해내고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뭔가를 보고 받아들이고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빛 영어로는 라이트가 되겠죠. 이 조명 내지는 빛, 이 빛이 우리 사람에게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나중에 이 사람이 실제 직업으로서 항공기 조종을 했었다고 해요. 그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저는 생각나요. 항공 조종사 그러면 저는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을 제가 한국말로 당연히 읽었고 나중에 또 불어로 제가 또 한번 읽어봤어요. 프랑스 말로. 한국말로 읽었을 때보다 프랑스 말로 읽었을 때 훨씬 더 뭔가 느낌이 다가왔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고 마지막에 그 프랑스 이제 우편 배달하는 그 비행기를 몰고 가서 돌아오지 않았죠. 실종으로 됐죠. 그분의 어떤 삶도 되게 드라마틱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한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지상에서 이륙해서 뭐랄까 우리는 이제 이게 대지가 있고 대기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공기층 이렇게 대기권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진입하다 보면 그 구름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공항에 막 비가 내리고 날씨가 흐렸는데 비행기가 탁 올라가서 구름 위를 뚫고 가면 그냥 세상이 낮 시간이니까 완전히 밝죠. 밑에는 이제 비가 오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우리는 승객으로 창밖을 보지만 항공기를 몰면서 그런 어떤 변화, 그러면서 태양빛이 쏟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어떤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어떤 그런 감흥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미술을 설명하는 다양한 논리가 있는데 저는 한때는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저는 이제 광주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무등산이 되게 유명하고 이제 뭐 주말이면 주로 찾고 그러는데 이 미술관은 모악산이 있죠. 모악산은 아직 안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하는데 산 위에 올라가면 그 보이는 풍경과 함께 느껴지는 어떤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 저는 그림을 때로 미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무등산을 가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한테 무등산 일부를 떼어다가 보여주면서 그때 느끼는 감흥을 그대로 작가가 제안해주는 그런 것도 미술의 하나의 형태이고 미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일치하는 경험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특이한 경험도 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살면서 느끼는 이 마이크가 네, 이러라고 스페이스 뭐지? 스페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공통적인 경험은 있어요. 가장 공통적인 경험은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나가 겪는 태어나는 거 공통적인 경험이죠. 생일을 맞이하는 거, 또 무슨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뭐 친구를 사귀고 또 뭐 결혼을 하고 연인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경험이에요. 예술 작품을 보면서 그러니까 경험치 않은 것에 대한 것도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경험을 공유하지만 어떤 작가의 특히나 사진 작품 같은 경우 어떤 작가의 어떤 현상, 어떤 시간 이것을 보면서 우리하고 일치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게 내 사진은 아닌데 나도 겪었던 어떤 그런 어떤 공감대 그런 것들이 또 한때는 미술에서 되게 중요한 언어에 속해요. 제임스 튀렐의 작품은 물질이 없습니다. 뭔 수수께끼 같죠. 손에 잡히지 않아요. 이 사람 작품은. 이 사람은 순수하게 빛을 이용해서 작품을 해요. 자, 저는 이 작품은 제가 실제로 본 것은 아니고, 근데 이런 류의 작품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임스 튀렐이 만들어요. 지금 그 전시가 끝났을라나? 서울에 있는 북서울 미술관에 영국 테이트 모던 컬렉션을 가져다가 그 소장품전을 하고 있는데 제임스 튀렐의 저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저렇게는 안 생겼는데 끝이 좀 라운드가 쳤었는데 그래서 저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제임스 튀렐 작품 처음 봤었는데 저런 어떤 공간처럼 어디를 딱 들어가면 이제 밑에 대기하는 공간이 있고 이제 입장하는 공간이 있는데 입장객을 제한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게 하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해요. 가서 보면 그냥 벽이 저처럼 뭔가 벽에서 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벽 자체가 특수한 어떤 그 조명 효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벽에서 잔잔한 빛이 나와요. 일상생활에서 북유럽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조량이 부족하죠. 그래서 북유럽에는 그런 걸 판다 그래요. 둥그런 빛의 어떤 덩어리 그런 것처럼 그걸 방에 딱 켜놓고 앉아있으면 빛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 빛으로부터 어떤 따뜻함과 어떤 위안, 정서적인 위안, 어떤 약간 테라피적인 어떤 그런 효과죠. 그런 걸 받는다 그래요. 또 한편 우리도 일상에서 날씨가 겨울 내 우중충하다가 봄이 돼서 날씨가 막 좋아졌을 때 밖에 나가면 마음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저 그런 부분에 좀 되게 예민한데 날씨가 좋으면 기분도 좀 덩달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은 우리한테 그런 빛이 주는 심리학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전시장에 조각품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공간인데 그럼 사람 들어가서 뭐지 저기 불 켜져 있고 근데 거기 앞에 서서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전 시간에 말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느낌, 어떤 집중된 어떤 자아,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일상에 아무런 그 사소한 어떤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 뭐 이런 거 없이 어떤
본연의 어떤 그런 자세를 그대로 느껴주게 하는, 우리가 빛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겠죠. 공기가 없는 세상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의 어떤 중요성도 평소에는 우리가 인식을 안 해요. 근데 그걸 딱 떼어다가 빛 자체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그래서 관람자 스스로 그 빛의 존재성을 느끼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빛의 존재성이 내 육체적인 어떤 그런 나와의 어떤 접촉, 만남, 그것을 통해서 정신적 영역에 감성을 일깨우는, 뭔가 고차원적인 얘기 같은데 관람자 스스로 자신의 어떤 내면성의 존재성을 경험하게 되는, 일종의 명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명상의 어떤 메디움으로 제임스 터럴의 작품은 존재하는 거죠. 자신과의 어떤 대화를 나누는 정신적인 경험. 그것을 보고 있을 때는 점점 나가서 뭐 먹지? 뭐 아니면 글쎄요. 뭐 오늘 약속이 있는데 이런 거 접어두고 일체의 어떤, 그러면 자, 그런 논리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 일상에 모든 것이 또 제임스 터럴의 작품처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느낄 수도 있어요. 산에서, 들에서, 도심에서, 그냥 집 안에서도 우연히 뭔가 창밖을 보면서, 제가 지난 겨울에 저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현관에 앉아 있으면, 현관이 아니라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파트인데 거실 창문으로 산만 보여요. 강원도 어디 온 느낌? 그리고 그 산이 색이 매일 변하고 있어요, 요새. 그러면서 저는 거기 앉아 있으면 그 그림 액자 같아요, 마치. 사삼 비율에. 우리 거실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녹색이 막 다가오면서 진짜 어떤 그림도 그에 못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느낌처럼 그런 기분을 저한테 느끼게 해줘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제임스 티렐이라는 분이. 저는 저 사진 볼 때마다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케니 로저스라고 하는 가수 있죠. 그 사람하고 되게 닮았어요. 또 하나는 서부 영화 같은 카우보이 모자에 그 미국 문화의 어떤 상징이죠. 저 카우보이 모자가. 근데 지금 이분이 어디 사막 같은데 황량한 벌판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은 어떤 그런 건데, 그 이제 조금 지나면 왜 저 사진을 저기서 찍었는지 나오는 얘기가 이제 진행이 돼요. 다음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면 사각뿔이죠. 사각뿔. 우리 뭐더라, 그 그림 시작할 때 원구, 구형, 구체, 원, 네모난 상자, 삼각뿔, 사각뿔, 이런 거 처음에 그려보게도 해요, 미술 시간에. 그러다 점점 복잡한 거, 그러다가 우리 어렸을 때 화실 다닐 때 예수 강면, 아그리파, 그런 이제 석고대장 하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요, 재밌는 게 여러분 얼른 보면 아크릴 상자인가? 안에 뭔가 LED라든지 뭔가 빛 장치가 있어서 저렇게 빛이 들리는 그런 모습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우리 어떤 그 네모난 방의 구석에 저게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바닥에. 근데 저게 빛으로 예민하게 각도를 해서 빛으로 만들어진 그냥 빛 덩어리예요, 실은. 손을 넣으면 그냥 쑥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빛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이지만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는 것들, 보이지 않고는 말이 안 되고 잡을 수 없고 막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손에 가둘 수 없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빛이고,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바람, 공기, 그냥 뭔가 없죠. 이렇게 감정적인 내용으로서는 우리의 감정을 또 잡을 수 없죠, 사실. 근데 저 작품이 빛으로 딱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유기체 같은, 네모로 돌로 깎아놨을 수도 있고 나무로 깎을 수도 있는데, 저건 예술은 때로, 현대 예술은요, 어떤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험을 또 해요. 물로 뭔가를 만들어 본다든지, 구름, 바람 막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어떤 기계나 새로운 어떤 그 저장 장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연필, 볼펜 이런 걸로 뭐 물감 이런 거 쓰는데, 나는 소리로,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 우리가 수업하면, 제가 조각하는 교수라고 생각했을 때 학생 하나가, 교수님 저는 소리로 조각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소리로 조각 작품을 어떻게 만들까? 저건 빛으로 만들어진 조각 작품이죠. 그래서 현대 미술을 보면 되게 어떤 저런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테이트 모던 컬렉션에서 전시된 거하고 거의 흡사해요. 저게 공간에, 그러니까 일부러 저런 작품을 연출할 때는요, 우리가 사진관 같은 데 가면 가끔 각이 없이 다 동그랗게 다 벽을 굴러놔요. 그리고 불을 딱 끄고 어느 하나 딱 해놓으면 그냥 내가 어디 무한한 어디 공간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 작품 같은 경우 약간 핑크색 조에 저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저걸 이렇게 보게 하는, 그런 걸 느끼게 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 빛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논리, 그런 감성적인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이 제임스 터럴의 작품을 볼 때는 되게 중요한 사실이죠. 다른 작품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또 좀 재밌는데, 어느 공간에 그냥 천정이 뚫려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작품은 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혹시라도 지으실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제임스 튜럴 작품을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미니멀하게 뭐 액자처럼 틀 없이 위에 딱 깔끔하게 뚫어서 아주 위에서 그냥 크게 덮어놓으면 밖에 어떤 대기의 어떤 움직임,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구름이 흘러가고 하늘색이 변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림을 한 점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런 작품 같은 경우는 감상을 하게 되면 앉아서 이렇게 다 보는 거죠. 아니면 누워서 바닥에. 실제로 제임스 터럴 저런, 이제 제가 본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사진자료를 봤는데, 저 작품이 있으면 가에 공간에 벤치 같은 것을 길다랗게 사각형으로 설치해놓고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차분하게 하늘을 봐요. 근데 하늘을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죠. 나가면 늘 하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평소에 그 하늘을 보면서는 마음에 제가 아까 말한 어떤 예술적인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걸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임스 터럴의 작품은 그런 장치예요, 일종의.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 작품 같은 경우는 그 공간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뚫어놓고 그 안에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서
저런 경험을 하게 하는 어떤 행위,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이 제임스 튜렐이 만든 작품이에요. 저는 제가 그 논문을 쓴 적도 있어요. 예술가의 작품이, 예술가가 하는 일이 하나의 어떤 오브제, 여러분 오브제라는 건 알죠? 뭐 바가지일 수도 있고 시계일 수도 있고 큰 오브제, 뭐 자동차도 큰 오브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집에 있는 옷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그림도 하나의 오브제예요. 뭔가를 만들어 놓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작품을 살 때 비싼 돈을 주고 사는데 그걸 무게로 따집니까? 재료비로 따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 작품 안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정서, 어떤 그런 느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 작가는, 현대미술은 더더군다나 어떤 하나의 내 눈앞에 있는, 만지면 느껴지는 어떤 그런 그림이나 조각, 그걸 만드는 논리를 넘어서요. 하나의 공간을 저는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건 미술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에 미술은 동굴의 벽화로서도 모습을 보였었고, 성당의 벽화,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아니면 무슨 광장의 말탄 뭐 장군상이라든지, 전쟁 뭐 나폴레옹 어떤 그림이라든지,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형태, 또 아니면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모성을 느끼는 여러 존재들. 근데 실은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그것을 느끼게 하는 그 공간을 위한, 그 경험을 위한 일이, 그 전달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미술의 일이고 현대 작가들이 만드는 것이 진짜는 그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제임스 튜렐 같은 경우도 되게 그런 류에 해당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아까 하늘 뚫려진 거, 그거하고 좀 비슷한데 옆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죠. 일체의 어떤 다른 바깥 세상에 연결되는 어떤 잡다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뭐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앉아서 하늘의 어떤 변화, 어떤 그걸 보는 그런 작품, 저 작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임스 튜렐이 만든 건 저 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 공간 자체죠. 건축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편. 우리의 어떤 그 삶의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또 다른 작품.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건 원형이죠. 근데 이게 전 세계에 유명한 미술관, 문화공간 이런데 제임스 튜렐의 이 공간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저기 제주도 포도 호텔인가 거기에 제임스 튜렐 작품 설치되어 있어요. 강원도에 있는 산 뮤지엄 산 거기도 있고. 근데 저거 같은 것도 재밌는 게 빛이 들어오면서 저 동그란 빛이 계속 옆으로 이제 움직여 가겠죠. 형태도 달라져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한 공간에 앉아서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이거 보세요. 이거 하고 실은 요 지금 계단이 있죠. 이 계단을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면 아까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 무슨 건축물 같죠. 하나 더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글쎄요, 제가 농담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제일 큰 미술 작품, 어떻게 보면 거의 산 하나 크기, 저기를 글쎄요, 말 타고 가야 되는지 뭐 자전거 타야 될지 걸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이런 게 있고 들어가면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작가가
제임스 톨. 재밌죠? 이렇게 특이한 어떤 생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빛이 주는 어떤 그런 영향, 그걸 하늘을 비행기를 몰고 막 다니면서 다양한 빛을 보고 경험했던 것을, 그 경험치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저런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예술가고, 저 사람 작품이 설치되는 미술관들은 다들 딱 붙여 제임스 틸의 작품이 있음, 이렇게 자랑을 하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또 한국 선생님 한 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우환. 외국에서는 리우판 뭐 이렇게 리우판 뭐 이렇게 아니 뭐 그렇게 발음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미술품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경험을 제가 3번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 앞에 2번을 얘기했어요. 백남준 선생님의 TV가든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었다는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빌 비올라의 더 크로싱이라는 작품을 보고 정말 그 감동, 충격 받았다, 그런 경험을 했었다고. 근데 또 한 사람은 저는 이우환 선생님 작품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우환 선생님 하면 여러분들 미술관에서 뭔가 지금 도슨트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은 있고 이우환 선생님을 모른다,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왠지 다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뭐 점 하나 찍어놓고 그것이 뭐 수십억, 뭐 점 하나 찍으면 그 점 하나라는 말이 오늘의 난해한 현대 미술의 어떤 그 개념 미술의 마치 상징 같은, 그게 이완 선생인데, 이완 선생님은 페인팅, 그림도 있고 실은 조각도 있어요. 이 작품은 이완 선생님의 조각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조각 작품을 말하면 막 나무 깎고 용접하고 돌 깨고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완 선생님은 이 어떤 돌 바위 같은 거 큰 거 하나를 탁 갖다 놓고, 바닥에 유리판인데 그 위에 탁 올려 그냥 쫙 깨져갖고 금간 거, 아니면 저렇게 철판 같은 것이 이렇게 돌하고 철판하고 이렇게 뭔가 묘한 어떤 조화를 이루는 어떤 그런 느낌의 저걸 설치를 이렇게 해놔요. 어떨 때는 돌이 위에 있고, 어쩔 때는 옆에 있고, 어쩔 때는 밑에 있고, 어쩔 때는 그 파이프 같은 거, 파이프는 사실 전문적인 용어는 속이 빗게 파이프인데, 파이프 아니고 철봉, 딱 막아진 동그란 철 막대 같은 게 돌에 뭐 걸쳐져 있고 휘어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인데, 저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완 선생님 전시를 한다고 하길래 들어가 볼까, 워낙 유명하신 선생님이고 별 감흥 없이 갔어요. 근데 그 전시가 좀 특이했던 게, 제가 외국에서 봤는데 1층은 조각 작품만 있고 2층은 그림만 있었어요. 1층에 딱 들어갔는데 뭐 돌멩이들 있고 철판 있고 막 파이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작품을 전혀 기대 않고 갔다가 일종의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마치 저는 우리의 어떤 그 자연의 어떤 모습을, 자연 안에 있는 어떤 균형과 조화와 어떤 만남과 어떤 관계와 어떤 이런 것들을 구성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특이한 건지.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저는 실기를 하던 작가였었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한참 앞에 가시는 선생님께서 이런 것이
어떤 하나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범 답안처럼 제안하는 걸 보고 저는 되게 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양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나. 이완 선생님의 저런 작품들은 주로 제목이 관계항 뭐 이런 제목이에요. 이완 쌤의 그 삶의 어떤 그 과정을 보면 한국 분인데 1956년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그냥 때려치고 중퇴하고 일본으로 유학 갑니다. 일본에 유학 가서 철학과를 입학해서 철학과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미술을 하면서 일본 미술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이제 서양 미술을 먼저 받아들였죠. 형식적인 실험 이런 건 되게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갔어요. 미술사를 보면 일본에는 유명한 미술 그룹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타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하나는 모노하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 모노하의 회원으로 이완 선생님이 활동을 하면서 모노하의 어떤 미학적인 근거, 어떤 정신적인 어떤 영향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거 이완 선생님이 글로 써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알라딘이라든지 막 그런 그 책 파는 사이트 아니면 뭐 기타 책방 거기 가서 이우환 치면 이완 쌤 번역본이 한 4권 정도가 나와 있어요. 이완 쌤 일본어로 쓰고 그게 한국어로 번역된 건데 글이 되게 좋아요. 뭐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건 뭐 시간의 여울이라는 어떤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뭐 제가 뭐 2-3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제목 비슷비슷한 거니까. 근데 이완 쌤이 세상을 보는 어떤 문화를 생각하는 미술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기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 아 현대 미술이 이런 거구나 그런 어떤 은유적인 어떤 설명들이 되게 많아요. 이완 쌤 역시 동양인으로서 동서양을 넘나드는 활동을 하거든요. 이완 쌤 한 얘기 중에 뭐 동양 문화와 뭐 서양 문화를 음식을 비교해서 막 하는 거라든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사실 한편 미술 설명하면서도 그런 얘기도 가능한데 이완 쌤은 우리 그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요. 우리가 서양 식당 같은 데를 가면 서양 식당에서는 셰프가 주는 대로 먹죠. 코스가 있어요. 똑같은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섭취를 해요. 그리고 느끼는 건 다르겠죠. 근데 그건 뭐가 있냐면 대부분 원 디렉션에 대한 하나 위에서 내려오는 옆에서 나한테 온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 것을 그대로. 나는 선택의 폭이 없어요. 그냥 입 벌리고 있다가 주면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 한식은 상을 가득 차려놓죠. 그리고 우리의 눈과 젓가락이 상 위에서 춤을 추죠. 내가 이거 먹고 짠 거 먹고 단 거 먹고 따뜻한 거 먹고 차가운 거 먹고 빨간 거 파란 거 내 마음대로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주체는 나예요. 내가 알아서 내 취향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동양 문화는 주는 것을 그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선에서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어떤 그런 근데 서양의 어떤 음식 자체는 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미술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알아서 해석하고 자기가 알아서 보고 어떤 그런 얘기들도 해요. 이완 선생님 보면 지금 작년에 우리가 그 아트페어 미술시장 막 돈 얘기 막 이런 거 하면 또 흥미롭거든요. 동풍 시리즈라고
한 50호 사이즈 정도인데 붓으로 이렇게 휘어진 그런 검색해 보시면 돼요. 선남보다도 조금씩 하나 보일지도 몰라요. 그 작품이 36억에 작년에 신기록을 세웠어요. 이완생 작품 중에. 한때 이완 선생님이 이완 선생님 작품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그런 시리즈가 제일 유명한데 1974년, 75년, 76년 그때 게 제일 유명하거든요. 근데 되게 12, 3억, 15억, 20억이 좀 못되게 거래가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작년에 미술시장 엄청 좋으면서 36억 신기록을 세웠는데 사람들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이완 선생님 가짜 그림 파동이 생기면서 시장에 있는 그림 중에 가짜가 있다. 가짜가 돌아다닌다. 이게 아주 옛날 거가 아니라 판별을 내기 무척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거면 이렇게 탄소 측정이니 뭐니 기계적인 그런 거 부르는 이름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몇 년도 거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미술사로 보면 그닥 최근 거예요. 70년대 한 50년 전 얘기. 그때 당시 캔버스, 물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그대로 재현을 외형은 거의 비슷하게 일반인들은 도저히 육안으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수사하고 가짜냐 진짜냐 이런 거 판별할 때 그 판별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의 오리지널한 작품을 가지고 가서 그 작품의 어떤 입자를 조금 이렇게 긁어서 아니면 어떻게 사진 찍어서 화학적으로 샘플을 만들어요. 표본을. 그리고 이 표본과 얘를 비교해 보면 얘가 다른 거라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집안의 가족들은 DNA가 일정하게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DNA가 있으면 얘는 우리 식구 아니라는 게 그냥 실험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뭔가 그 시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그걸 해서 과학적으로 딱 찾아내는 그래서 이거 가짜 이거 진짜 그거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시장에서 이완쌤 작품 더 이상 안 살 것이다 그랬는데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갖고 좀 놀랐어요 사실. 이완 선생님 사진인데요. 제 기억에 한 20년 전에도 저랬어요. 요즘도 저래. 변하지 않아. 지금 80대 후반 정도 됐을 텐데 안 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딱 되고 나서부터는 이완쌤 얘기하다 보면 재밌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인데 이완쌤 그 와인을 엄청 좋아하세요. 먹는 거 아까 제가 먹는 얘기했잖아요. 음식 엄청 좋아했고 광주 오시면 당신이 가는 식당이 있어요. 저한테 그 이화라고 있는데 이화 그 식당에 가고 싶은데 예약 좀 해주라고 그래서 선생님 그 식당 없어졌어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갖고 그 식당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고 나는 광주 오면 거기 갈 생각에 막 설레일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데 없어졌냐고 되게 아쉽다는 정도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작품 하시고 사색하고 이런 어떤 그런 문화 즐기시고 1년에 반틈은 프랑스에서 살고 반틈은 일본에 살아요. 이완쌤의 이제 작품, 조각 작품하고 평면 작품. 부산에 가면 부산 시립미술관이 있는데 부산 시립미술관 바로 앞에 부산 마이크가 그 뭐지 건전지가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 좀 크게 해서 잘 들리세요? 네. 부산에 가면 부산 시립미술관이고 그 앞에
이유한 공간, 이유한 공간 뭐 이렇게 있어요. 이유한 스페이스 이렇게. 그래갖고 한 그게 한 6, 7년 전에 새로 지었어요. 이완 선생님 작품만 다 컬렉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완 선생님을 위해서 공간을 구성해놓고 거기에 작품을 배열해놨고요. 그리고 그 작품을 이완 선생님이 대부분 기증했어요. 부산에서 2점인가 사고 나머지는 다 기증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가면 국내에서는 볼 수 있고, 이완 선생님,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최근작들이 많아요. 이완 선생님 최근작들은 국공립 중에서 광주시립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하정우 명예관장님이 기증해줘가지고 그렇게 됐죠. 이완 선생님 작업하시는 모습. 아까 사진하고는 또 좀 외모가 훨씬 젊었을 때 사진인데, 이완 선생님은 작업이 되게 단순하죠. 사실 제가 아까 표현한 게 점 하나 딱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에서부터 이제 작업 과정으로 하면 먼저 캔버스를 딱 준비해 놓고 그림도 이렇게 서서 이렇게 캔버스 펴놓고 그리지 않는데, 선생님은 바닥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큰 나무에서 이제 옹교단 위에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붓으로 한번 훨씬 이렇게 내려 긋듯이 한번 딱 해요. 그러고 나서 말려요. 그래서 또 되게 단순한데 생각보다 오랫동안 그려요. 그리고 그려진 그림을 보면 최근 것들은 물감이 약간 좀 막 펄 같은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유명한 유기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에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2003년에 기록했으니까 그 바로 이후에 광주 비엔날레 때 이완 선생님이 캔버스에다 안 그리고 벽에다가 실제 그린 적이 있어요. 광주에 머무르면서 며칠 동안 굉장히 집중하셔서, 제가 뭐 약간 장난처럼 표현하는데 그림을 딱 벽에다가 점 2개인가 딱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엔날레가 끝나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부산에 있는 모 화랑에서 그 벽을 뜯어갖고 갔어요. 그게 이제 진짜 콘크리트 시멘트 벽은 아니었고 가벽을 먼저 이렇게 하는 거죠. 미술관 여기 보면 벽면 다 목작을 해서 사탄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놈을 잘라갖고 통째로 끼워갖고 갔어요. 누군가는 샀겠죠. 그래서 화랑에서 가져갔으니까. 이완 쌤이. 근데 저는 그 이완 쌤 조수를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아는데, 우리가 보면 재밌는 게 그게 그거 같잖아요. 솔직히 그림이.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죠. 영화 같은데 그 도자기 하시는 분이 가마에서 고려청자 뭐 이도백자 나오고, 에이 그냥 옆에 조수가 아니 저렇게 껴야만 놔주지 마인드. 근데 아니다 싶으면 팔로 그냥 벅벅 찢어갖고 다시 그렇게 작품 내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예민하고 깐깐한 작업 활동 그렇게 하세요. 선으로부터 시리즈, 점으로부터 시리즈. 저쪽 좌측에 있는 게 동풍 시리즈가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비슷한 작업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리고 그 뒤로도 또 이제 미술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에 올리는 또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잘 팔리면 화랑에서 막 주문도 그런 또몇 점 더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이완 쌤도 시대가 변하면서 작업 스타일이 느리지만 계속 변화를 해왔어요. 저는 이완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전 하나, 지금 좌측 보면 전 하나 딱 찍어져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완생 작품 설명하는 어떤 논리 중에 다른 사람은 이완생 작품을 그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못 들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여기서 연 날려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연을 날려봤어요. 여름에는 연 안 날리죠. 주로 추운 겨울에 논두렁 같은 데서 뒷산 쌓아져 연 날리는데, 연이 재밌는 게 작은 실을 통해서 작은 실을 통해서 나하고 연이 연결되어 있죠. 하나의 작은 실을 통해서 연이란 놈이 하늘에서 막 자유롭게 날아다녀요. 나는 그냥 벌벌 떨면서 추우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런 느낌이 있죠. 연이 나는 여기 있지만 자유로운 존재가 돼서 하늘에서 나가. 나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이완생은 모든 예술가들은 또 그러기도 하겠지만 하나의 작품을 태어나게 하면서 하나의 나를 대변하는 하나의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에 존재하고 뭔가 춤추는 연처럼 화면 안에 딱 담겨져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완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 점을 딱 찍어 놓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존재를 태어나게 하고 그게 마치 연처럼 하늘을 떠다니는 연처럼 나와 연의 어떤 그런 관계로 이어져서 정신적인 가치로 연이 존재하지 않나. 이완샘의 그 점 하나 찍는 작품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래서 이완샘 그 작품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선을 이렇게 긋고 점을 이렇게 막 찍고 하면서 거기에는 나의 어떤 그 시간, 감정, 어떤 이게 그대로 담겨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이완샘의 제가 봤다는 조각 작품 같은 그런 작품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가 저 돌이나 또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다른 작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좀 궁금한데, 저 사진을 제가 사진이라고 말해버렸는데, 사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저 실은 사진이거든요. 저게 뭘까요? 그러면 글쎄 뭐 풍경화인가 그림인가 사진인가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작가는 리차드 롱이라는 작가입니다. 1945년생, 한국 나이로 78세 되겠네요. 영국, 이 사람은 미술대학 나왔어요. 세인트 마틴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그 초창기에 영국 전역을 돌며 현지에서 얻은 돌멩이, 진흙, 나무가지 이런 것들로 작품을 해요. 저 작품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작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건 일종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제가 레이저 포인트는 요 동그라미 보이시죠? 리차드 롱은 아무도 없는 오지에 가서 자기가 걸어요. 이렇게 계속 걷다 보면 걸은 흔적이 남죠. 그리고 그걸 멀리서 사진을 찍어요. 여기 보면 전 세계를 방문하며 자연에서 걷는 행위를 통하여 고유하고 독특한 예술을 선보이는 작가가 있다. 그의 작품은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이거나 광활한 평야, 사막 이런 데서 진행되며 순수하게 혼자만의 힘으로 그의 행적을 자연물에
남겨놓는다. 여러분,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여러 흔적을 남겨요.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뭔가를 부수기도 하고, 뭔가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뭐 누구를 만나서 누구한테 뭐 정신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기품을 줄 수도 있고, 뭔가 흔적을 많이 남기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아무도 없는 데서 자기 자신이 순수하게 몸으로 자연에 자기 흔적을 남기는 작가예요. 그리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갖고 와서 갤러리에 전시를 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오지에 가서 그런 어떤 행위를 한 어떤 그걸 보면서 글쎄요, 뭐 저는 쓸데없는 짓을 했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러 다른 가치 속에서 살죠. 저 사람은 예술가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존재성, 나의 어떤 그 뭐랄까 나와 세상의 어떤 만나는 시간, 이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뭔가 큰 돌을 닦는 어떤 그런 느낌처럼 제가 오늘 소개하는 작가들은 다 외모가 뛰어납니다. 영화배우 같이 생겼어요. 이분도 뭔가 이렇게 글쎄요, 뭔가 조금 연출된 사진 같은데 그냥 제가 이제 외모를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여러분 이 길 보이시죠? 대학 나온 예술가가 배낭에다가 먹을 거 캠핑 도구 싸갖고 가서 두세 달 이거 하나 현장에 가서 랜드아트처럼 아무런 도구 사용하지 않고 걸어서 하면서 약간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걸어서 이 흔적을 남겼다라는. 잘못하면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 뭔가 어지럽거나 아니면 저는 저거 보면서 나름 목숨 걸고 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더 험한 데 갈수록 정말 아무도 오지 않은 어떤 곳에 가서 인간이 예술가가 자신의 흔적을 딱 남기는 거. 자연에다가 자신의 어떤 그림을 그려놓는 거.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저는 되게 예술적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삶이 무엇인가, 뭔가 어떤 큰 고민을 나는 인생의 목표를 뭘로 삼아야 될 것인가. 먹고 마시고 뭐 쓰고 막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에다 의미를 둬야 되나. 저 사람은 대체 뭔 생각을 갖는 사람이길래 이런 활동을 했을까. 그것 자체가 뭐랄까 어필하는 그런 재밌는 어떤 예술가. 이 그림 아주 선명하죠.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오지 않는, 사람 살지 않는 데 가서 걸어서 흔적을 쫙 남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싸게 팔리지는 않겠죠. 여러분도 집에다가 이런 거 하나. 근데 이제 이건 리차드 롱이 유명해지기 전에 그렇게 했던 작업 중에 일부분이에요. 나중에는 어디 막 무슨 정원 같은데 돌 있죠. 돌판 예쁜 걸로 반듯하게 길 같은 거 내놓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설치 미술들 많이 했어요. 또. 요 정도에서 일단은 10분을 쉬겠습니다.